정청래를 질책한 헌법재판관 합의되면 국회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고요. 자, 다음은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분은 지금 사진에 있는 바로 김형두 헌법재판관입니다. 근데 재미난 게 이 둘 다 원래는 바로 문영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고 김형두는 바로 그 누구야 걔? 그 대법원장 문재인 정부 시절의 대법원장 김명수 그치? 김명수가 임명해서 좌파 성향이라고 분류한 사람들인데 자, 이 좌파 성향으로 분류한 사람들조차도 이 민주당 정책 내의 폐악질은 너무 화나는 거야. 자, 화면 잠깐 저로 넘겨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얘네들이 의도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뭐 최재해, 뭐 감사원장, 무슨 서울중앙지검장 무려 18명을 탄핵했습니다. 그래놓고 의도적으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어요. 추천하지 않았어요. 얘네가 꼼수를 부려고. 그래서 말 그대로 탄핵 심판을 지연시켜서 뭐 이진숙, 뭐 감사원장, 뭐 행안부 장관 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고 꼼수를 부린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도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청래가 어버버하는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깐 잘못 넘겼습니다. 네, 정청래 영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보면 재미난 게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네들은 방통위원장, 방통위위원 왜 추천하라는 겁니까? 당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두 재판관도 아니 지금 국회가 일부러 시간 끄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시간 끌어도 되는 거냐? 우리 헌법재판소 하지 말라는 거냐? 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영상, SBS 뉴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는 추천해야 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추천 안 하십니까? 저희 알기로는 여야 협의 과정에서 그것이 추천에 대한 합의가 안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합의가 안 되면 국회는 아무 결정을 안 합니까? 이제까지 안 했습니까?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거는 정치적인 이야기고 법률적 이야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법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 안 합니까? 제가 뭐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입장이죠. 그건 법률 위반이 아닙니까? 최민희 의원이 계속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추천을 한들 대통령이 임명할까? 아마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 질문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에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국회에 질문하는 겁니다. 2인 체제가 유지되었던 것이 국회가 추천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주장도 일면 일리 있는 주장일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책임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의원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제 국회가 국회의 임무를 제대로 했나 하는 그런 좀 의문이 들고요. 그게 지금 2023년 11월이고 지금이 2024년 11월입니다. 1년이 됐어요. 그런데 국회에 추천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방통위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가요? 예, 그건 이제 국회 내부적인 이야기이고요. 그럼 이 방통위원회는 국가기관이거든요. 그럼 이 국가기관은 저렇게 그 1년 넘게 기능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국회에서 그걸 바라고 있는 건가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민희 방통위원을 굳이 임명 안 하고 시간을 끌고 결국 사퇴하게 만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헌재 재판관도 그래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10월 17일에 재판관 3명이 퇴임을 하고 오늘이 언제예요? 오늘이 지금 11월 12일이니까 거의 한 달째 지금 그 재판관이 전체가 모여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결정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고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그것도 지금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인데 그게 그 국회의 책임 이외에 다른 누구의 책임이 있나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자, 이제 지금 재판과의 헌재 재판관 지금 6명이 이렇게 되는데 자, 하단 좀 잠깐 내려주세요. 자, 지금 6명 전원이 탄핵을 찬성해야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저희가 안심되는 부분이 자, 추가 3명 안 돼요. 불가합니다. 자, 그런데 정영식, 김복형 이 두 분은 확실히 우파입니다. 확실히 우파라서 걱정이 없는데 더 걱정이 없는 게 조금 전에 문형배, 김영두 이 두 분도 지금 민주당의 패악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분 두 분도 좌파이지만 합리적이다. 사실 판사분들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좌파를 위해서 가짜로 판결 내리면 역사의 죄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문형배, 김형두 이 두 분은 굉장히 합리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점에서 조금 이러다가 4명이 오히려 탄핵을 반대하는 거 아닌가. 1명만 해도 되는데 좀 그런 일이 좀 생각되는 기대고 잠깐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게 바로 오늘 이 기사입니다. 자, 탄핵 표결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민주당 중진을 만난 헌법재판관이다. 부적절한 행위였다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게 방금 전 영상에 나왔던 김형두 재판관입니다. 자, 이게 무슨 행사였냐? 자, 한국법조인협회 2024년 송년회 밤 행사입니다. 이게 보니까 리버사이드, 우리 바로 앞에 여기서 했네. 우리 가세연.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했네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한국법조인협회 2024년 송년회 밤을 했는데 심지어 이 김영두 헌재 재판관은 7시에 축사를 하고서 행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식사까지 다 했다. 근데 문제는 이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게 문제입니다. 바로 서영교 의원입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랑 같은 테이블, 그것도 바로 옆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앉아 있었다. 레드 와인을 마시면서. 앞에 레드 와인이 있네요. 레드 와인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레드 와인이 놓여진 테이블에서 식사를 끝까지 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예요. 이 같은 엄중한 시국에 헌법재판관이 학술대회 등과 같이 업무와 관련된 자리가 아닌 변호사 단체의 송년회에 참석한 거 그 자체로 부적절했다. 심지어 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자리를 한 거 역시 굉장히 잘못됐다.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헌법재판관은 약간 여론의 동향까지도 보는 거예요. 이게 헌법이라는 개념이 약간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렇게 식사했다. 이거는 우리가 더더욱 우리가 강하게 질책해야 됩니다. 특히 이분이 아까 그 입장을 보면 약간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좌파 성향의 재판관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더욱 주변에 공유 전파를 많이 해서 지금 김형두 재판관의 이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질책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이 서영교는 대표적인 법조 브로커입니다. 대표적인 법조 브로커예요. 서영교가 이미 2019년도에 기사도 났죠. 서영교의 청탁 재판은 바바리맨 성추행 미수 사건을 청탁한 말 그대로 사법농단 범죄자입니다. 자, 저 욕심이 덕지덕지한 서영교 법조 브로커의 모습입니다. 예? 이게 서영교가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 민원을 넣은 범죄자입니다. 근데 이게 또 그냥 범죄도 아니고 본인의 지역구 중랑구에 그 중랑천 앞에 20대 여성이 가고 있는데 어떤 바바리맨이 고추를 드러내고 고추를 고추 세우고
껴안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다행히 그 여자분이 우산을 들고 있어서 우산으로 때렸답니다. 그래서 성추행 미수라는데 여러분 미수라고 하면 이 사람이 하려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래야지 미수지 하려고 한 놈을 때려서 막은 겁니다. 그럼 미수라고 하면 아니죠. 이미 그냥 성추행 범죄자지. 그게 어떻게 미수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이게 그 뭐 자기 서영교가 아는 사람의 뭐 친척이래. 그러니까 마주 민원했는데 제발 뭐 형사처벌 감옥 안 가게 하고 벌금으로 때려달라라고 부탁해서 실제로 이 새끼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로. 네? 여러분 이게 용서가 됩니까? 심지어 얘가 국회에 파견 나간 검사를 자기 의원 사무실로 불러서 이렇게 민원을 했고 이 민원이 결국 법원 행정처장한테 전달됐고 이게 실제로 서울 북부지방법원장에게까지 전달됐고 북부지방장이 해당 판사에게까지 선처를 요구했답니다. 이런 사법농단을 한 인물이 지금 헌법재판관과 수시간 동안 한 테이블에서 저녁을 처먹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김영두 재판관에 대해서 이건 반드시 시끄럽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아마 이거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일이니까 저희가 이거는 조만간 우리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님과 함께 김영두 재판관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압박을 해야 돼. 압박을 안 하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어이없게 8대0 판결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